네, 그럼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자, 이렇게 물리력 동원을 한 게 전례가 없는 일인지 그리고 불법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전례가 없진 않죠. 예,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혐의로 구속이 돼 있는데 다른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게 물리력을 행사해서 집행을 하거나 또는 본인의 힘을 써서 저항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뭐 없진 않았겠죠. 예, 일부 얘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가 첫 번째가 되어 있고요. 또한 두 번째는 이걸 사회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또 첫 번째 법적으로 보자면 특검 측의 주장에 좀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어요. 그리고 체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리력이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 개념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체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. 구인을 해가지고 특검 조사를 하는 장소로 되돌아 놓는 겁니다. 인치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 가능합니다. 그 작업을 한 거거든요. 따라서 그 과정에서 뭔가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반박을 하고 있죠. 네. 그 과정에서 절차가 이제 불법이었고 또한 너무나 과도한 힘이 행사되었으며 그리고 기동순찰팀 10명을 동원한 것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사회적으로는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어도 법적으로 과연 이게 불법이냐 잘못됐냐라고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뭔가 더 새로운 자료를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. 강하게 저항해서 영장 집행이 무산됐잖아요. 네.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이거 보고 모방할 우려는 없습니까? 할 수 있는데 할 이유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본인이 재판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머릿속에 강력하게 들어있거든요. 강하게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지는 거예요. 즉 정말 무거운 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저항을 할 수 있겠죠. 네.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과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여있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예전에 시국 사건의 경우에도 또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는 차원에서 이념에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었겠죠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영장 집행에 저항을 하거나 또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항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본인의 형량만 늘어납니다.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만약에 기소돼서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양형 요소에 포함되거든요.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하지만 대통령도 이렇게 했는데 나도 이렇게 하겠다. 또는 대통령도 못 잡아갔는데 나는 어떻게 잡아가냐라는 행동을 할 경우가 만약 생긴다면 이거는 사실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예. 굉장히 불행한 일을 할 수 있겠죠. 네, 네. 지금